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옹! 그렇죠. 어반 놈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키워드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1번, 첫 번째, 30대 중반 여자. 2번, 프로 냄혐러. 냄혐러 뭔지 대충 이해하세요? 알았지? 그리고 3번, 비혼주의. 4번, 후회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모든 거 에브리띵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내가 참을 수가 없었지. 근데 되게 안타까운 거는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되게 짤막하게만 돌아다니더라고. 그냥 후회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만 돌아다니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런 걸 보면 항상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잖아. 그리고 보통 인터넷 돌아다니는 짤방은 그냥 애들이 지 꼴리는 대로 편집을 하거든. 그래서 전체 그러니까 말하는 이의 그런 의도가 왜곡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내가 한번 싹 봤는데 이 이야기도 나름 재밌더라고. 각자의 사연이라는 거, 각자의 스토리라는 건 재밌잖아.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 이게 토라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토라라고 치면 나오는데 그 내가 방금 봤을 때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알바생이 또 추노를 했대. 그래서 아 힘들게 사시는구나 싶었는데 일단은 이 영상을 보면 자기가 후회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그 롱롱 스토리가 적혀 있어. 그래서 자기는 20대 때 프로 냄혐러였대. 근데 지금 와서는 결혼 안 한 걸 후회하고 있는 그런 뭔가 30대 중반의 나이가 돼버린 여자다라고 하면서 썰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는 이유라는 게 있잖아. 그리고 보통 내 주변에서 그렇게 남자들을 되게 싫어하는 경우는 가족들이 개입하는 경우, 특히 아빠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강남에서 자취를 했는데 자취방이 이 맨매로 오피로 유명한 건물이었다 하더라고. 이거 왠지 공달형이랑 같은 건물 살았던 거 아니야? 저번에 옛날에 공달형 썰 보니까 자기 막 옆주에 막 단속 나왔다고 그거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근데 뭐 강남이 근데 그런 데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듣기로는 설릉이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 그런 쪽으로. 그래서 뭐 여튼 뭐 그런 데 살았나 봐. 거기 살았는데 그쪽으로 유명한 건물이다 보니까 진짜 맨날 보는 게, 그럼 맴매하러 온 남자는 맨날 보잖아. 맨날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 자기가. 프로 냄혐러가 된 건데, 맨날 보면 이제 오피 오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뭐 이제 인터넷에서 보면 맴매한 남자 거르는 법 이런 거 막 보고 있는데, 그 절대로 못 거른다고, 그게. 자기가 진짜 많은 사람을 봤는데, 20대, 30대, 40대 할 것 없이 다 와. 그러다 보니까, 야, 절대로 이거 거를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뭔가, 부글부글 이제 흑염룡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냄혐 이런 게 이제 부앙 올라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와서는 그 뭔가 이제 자기가 분노에 차 있던 그런 세월에 대해 가지고 조금 후회를 하고 그리고 남자들도 뭐 좀 좋은 남자들도 있고 모든 남자가 이게 맨매를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돌아섰고 근데 문제는 이때가 되니까 좀 뭔가 늦었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 시그널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일단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 적어지고 외로워지는데 근데 이 외로움이란 게 단순히 뭐 친구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뭐 결혼하고 주변 사람들이 없어져서 외로운 것도 있거든. 근데 본인이 말하기로는 원초적인 외로움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솔직히 뭐 20대 때는 친구들도 많고 갈 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런 걸 잘 못 느꼈거든. 근데 원초적인 그런 공허함 같은 게 밀려오는 건 있어. 근데 남자한테 그게 밀려오는 거랑 여자한테 밀려오는 건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데 엄마 아빠 아이가 같이 온 모습을 보면 그게 너무너무 부럽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아기를 갖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많이 걱정을 하게 되는 것들. 그래서 뭔가 원초적인 공허함 같은 것들이 이제 밀려오고 그리고 자기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취미생활이 재미가 없어진다는데 취미생활만 재미없어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재미가 없어집니다. 전부 다 재미가 없어진다니까. 그래도 나도 요 근래 그래도 전부 다 재미없는 거 아니고 요 근래 난 그래도 더글로리 재밌게 봤어. 더글로리 재밌게 봤고 그것 때문에 잠깐 재미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말하는 게 나이가 늦으면 새로운 거를 계속 찾아가야 된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고 새로운 음식을 먹어야 되고 새로운 술을 먹어야 되고 새로운 음악을 들어야 되고 새로운 영화를 봐야 되고 항상 새로운 걸 이게 충전을 계속 시켜줘야 돼. 안 그러면 좀 이상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 나도 이건 좀 공감이 돼.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현재는 그런 거지. 그냥
지금은 그냥 친구 같은 남편이랑 오손도손 사는 게 꿈이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빠질 수 없는 이제 금전적인 이유, 그치? 금전적인 이유는 빠질 수가 없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에이 아버님 결국에는 펑펑남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이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이제 뭐 자영업하고 계신단 말이야. 근데 일단 그 규모의 경제를 좀 이룩하고 싶다는 느낌. 단순히 이제 1+1이 이제 생활비가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절감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지. 그거는 생각해봐. 나도 이게 항상 얘기하잖아. 그 밥 같은 거 할 때 1인분 하나 4인분 하나 별 차이가 없어요 실제로. 시간이 더 전략이 돼. 세이브가 되는 거지. 빨래도 한 명이 돌리잖아. 2명분 돌리잖아. 그러면 2명이 할 거 절반이 세이브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내 거 못 빨아. 네가 네 거 못 빨잖아. 그러면 네 거 내가 빨아주고 내 거 네가 빨아주면 야 이거 개이득이야. 이거는 진짜 창조 경제 그 자체란 말이야. 개이득이지 사실. 그런 게 있는데 여튼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면서 자신의 그런 프로 내면이었던 시절을 약간 후회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거야. 이제 와서는 나이가 드니까 시작하는 게 너무 어렵다. 쉽지가 않다라는 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진짜로.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댓글 반응은 정말로 공감한다는 얘기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얼굴을 드러내고 허심탄회하게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는 용기가 필요하다. 응원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뭐 비혼한 사람들 중에서는 내면한 사람들이 되게 많다. 뭐 이런 것부터 비슷한 나이인데 공감된다.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근데 다 이런 과정, 거의 이런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내 주변에 되게 나름 인기 많은 여왕벌로 살았던 여자애가 있거든. 나는 이제 그런 애들이 점점 약해지는 걸 나도 실제로 봐. 걔도 엄청 인기 많고 진짜 연애도 오질나게 했고 근데 그 언젠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이때까지 나랑 만나면서 자기랑 결혼하자고 남자가 존나 많았는데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중에 어떤 새끼는 아무나 이렇게 눈 잡고 골라서 결혼했어도 지금보다는 행복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말이 되게 짠하더라고. 그 말이 약간 지나간 것들에 대한 후회라고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야 이때까지 내 인생에 나한테 결혼하자는 놈이 한 트럭이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 눈 감고 아무나 잡고 결혼했어도 지금보단 행복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서 약간 짠한 걸 느꼈는데 이런 건 뭐 거의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내가 이렇게 영상 찍으면 이 얘기가 또 어차피 거기까지 갈 거거든. 그래서 토라님 어반이라는 유튜버가 님 저격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또 이간질 겁나 할 거야. 그치?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30대 중반이 되면 접근법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연애를요. 연애라는 걸 일단 다르게 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는 본인의 삶을 일단은 지금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끌어올려놔야 돼. 항상 외롭고 공허함이 있을 때 이때 연애면 비용신들 만나고 그 다음에 완전 진짜 다시 흑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첫 번째 목표는 30대 중반이 되면 나 혼자서 행복해야 돼. 일단은 혼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구축을 해놔야 된단 말이야. 그게 안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다 정신병원 간다니까 진짜.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의 삶을 어떻게든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연애를 가볍게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솔직히 나도 이제 나이가 40인데 소개팅 들어오면 죄다 뭐 37, 38 막 이렇게 들어오면 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 진짜. 왜? 야, 안 봐도 뻔하지. 가는 순간에, 비혼이고 나발이고 전부 다 굳히게 들어오려고 오지게 하는 건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냐고, 그게.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는 거지. 맞잖아. 결혼하면 실패하면 엿대는 거는 서로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러면 결혼이고 뭐고 내려놓고 그냥 편하게 봐. 편하게. 남자 입장에서도 그쵸, 그래도 좀 나이가 근데 전 그냥 좀 편하게 봐요. 뭐 결혼 같은 거 생각 없고 그러니까 편하게 만나봐요. 그냥 난 지금 당신이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나면서 시간을 지내면서 그러면서 본인의 좋은 모습 그리고 네가 나랑 결혼했을 때 얻어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서 제시를 해야지. 지금 대한민국의 결혼은 뭔가 문제가 있단 말이야. 당당하게 만난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다들 급해가지고 야 오빠 등기부등본 볼 수 있어요 막 이러면서 야 그럴 바에 누가 미쳤다고 결혼을 해. 그래서 좀 연애도 연애답게 돌아가야 되는 건데 나이가 차면 그게 쉽지가 않거든. 뭐 하나만 걸리면 뒷걸음질 치는 게 30대 중반부터 그런 게 벌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쪼록 일단 혼자서 좀 평화롭게 사시면서 뭐 그 와중에서 이렇게 일단은 행복하게 잘 살다가 뭐 연애 뭐 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여자의 연애 권력은 나이가 들어도 막강하거든. 연애만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만나면서 이 남자한테 리어들 제시를 하세요. 네가 나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땐 네가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이게 반대야. 그러니까 결혼이란 것도 거래고 주고받는 건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내가 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을 안 한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요새는 진짜 이게 희한하잖아. 요새는 뭐 마통론이니 뭐니 그래갖고 여자가 야 빚만 없이 가도 그래. 야 이래도 착한 여잔가, 어리둥절한 지경까지 왔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니까 남자들도 더 이상 옛날처럼 머리에 총 맞은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픽스업해서 나가다 보면 그러면 뭐 나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뭐 일단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뭐 이 내용이 얘 앞으로 비혼하면 후회한다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이게 대한민국의 어쩔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인 것 같아. 이 냄혐이라는 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형태로 자리 잡은 거긴 하지만 거의 다 조금씩 있는 것 같아. 지금 와서 보면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한테도 그런 게 있지, 그지? 그런 게 있는데, 근데 항상 이게 똑같으면 서로 이렇게 보듬어줘야 되는 건데 항상 욕 먹는 건 남자만 욕을 먹지, 그지? 야야하지 마라. 싫은데. 그래서 여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